앞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미래손 투자자 여러분, 보라해. 오늘은 좀 할 얘기가 많네요. 일단은 첫 번째로 멤버십 먼저 선 공개 일주일 후 전체 공개할게요. 이제 다들 아시죠? 자, 오늘 할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에 좀 접근법을 바꿨기 때문에 거기 매수한 거 얘기도 좀 해야 되고 VT가 또 이제 오늘 한 7% 나가고 있네요. VT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게요. 가장 먼저 우리 중요한 VT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VT 같은 경우 며칠 전에 실적 발표 한번 크게 빠지고 그 다음에 지금 빠지고 있죠. 그 실적 발표 때 우리도 쇼크를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일본에서의 성장을 리드샷이 못했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하나증권만 보면 돼요. 지금 보고서 얘기는 리드샷이 일본에서 안 먹혔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한 거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막 리드샷 일본에서 먹혔다 해서 막 올라갔잖아요. 실제 우리 일본 출장도 갔다 오고. 근데 결과를 이제 4분기를 열어보니까 리드샷이 거의 약간 역성장했죠.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 돌풍이 불면은 예를 들어 뭐 쉽게 여러분들이 요즘 제일 컸던 게 뭐 테슬라가 모델 3나 나오면서 이제 한번 팔리기 시작하면은 이 분기 판매량이 그 계속 치고 간단 말이에요. 계속 막 전분기 대비 뭐 많게는 뭐 100% 막 이렇게 성장하면서 계속 치고 가고 연으로도 치고 가고 하면서 한 해 전체 내내 뭐 2년 3년 동안 계속 분기 성장을 하는 게 진짜 돌풍이 불었을 때의 모습인데, 요번에 일본이 3분기 때 팔리고 4분기를 까보니까 뭐 살짝 거의 플랫한 느낌으로 이제 리드샷이 팔렸다는 거는 아직 돌풍이 불기 전보다 그냥 오픈에서 잘 됐고 3분기가 제일 첫 출시였으니까요. 오픈에서 잘 됐고 4분기 때 이제 플랫했으니까 일본에 대한 먹혔다라는 시선에서 4분기 실적을 까고 난 뒤에 이제 물음표 안 먹혔을 확률이 높겠는데 라는 거로 그 전체적인 투자자들의 시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먹혔다라고 생각해서 작년 내내 이제 VT가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유튜브도 작년에 올라온 거 보면은 한국 얘기 없고 전부 일본 얘기만 돼 있어요. 일본에서 먹힌 한국 화장품 돼 있는데, 이제 그걸 보고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일본 오픈발이었어? 라는 의구심을 갖고 이제 물량을 내놓게 되는 이제 4분기 실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냥 간편하게 말할게요. 안 먹힌 것 같아요. 오픈발이었던 것 같고 안 먹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먹혔으면 정말 최소한 2년 정도는 올라가거든요. 2년 정도. QOQ를 2년 동안 막 치고 가는데 지금은 한 분기 만에 꺾였으면은 안 먹힌 거죠. 물론 이제 얘가 3월 달에 그거를 재정비해서 뭔가 다시 해본다 그러는데, 맞아. 뭐 그건 그때 가서 봐야 아는 거고,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리드샷은 일본에 안 먹혔고 오픈발이다 라고 약간 지금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실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고서들도 보면은 일본 부분 성장을 연 후반에 거의 뭐 성장을 거의 플랫하거나 살짝 1분기, 2분기 치고 갔다가 연 3, 4분기는 플랫하게 잡아놨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마 증권사들의 시각이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그 수치를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본은 한 150억 정도가 거의 리드샷 한 개로 보는구나. 여기가 거의 피크치고 유지만 해라라는 게 이제 그 증권사, 심지어 되게 우호적인 하나증권 보고서에도 그렇게 잡혀 있는 거 보면은 증권사들의 시각이 이제 이렇게 잡혀 있구나라고 우리가 반대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 수딩 라인이나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VT는 그냥 VT 이꼴 리드샷이다. 단품만 먹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단품 먹으러 들어온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을 때 우리 가만히 있고 더 샀죠? 왜 문제 없다고 좀 생각을 해서 더 산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제 하락을 하는 게 역시나 Q10에서 판매량이 저조한 것 같아요. 걔네 집계상. 한마디로 일본이 안 먹혔다는 걸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실적 발표했을 때 던진 애들이랑 오늘 던진 창구랑 보면은 거의 같은 식으로 던지는 확률, 그 모습이 보일 거예요. 일본이라는 거지, 둘 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고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에서 올리브영에서 네이버 쇼핑에서 잘 되는 걸 우리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서 운이 좋았다라고 조금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만약에 그 일본 보고 투자를 했으면 그 4분기 실적 나오고 우리도 같이 던졌을 거잖아. 근데
우리가 봤을 때 1, 2월 달 보면서 한국도 연속 연달아 먹혔구나라고 인식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올리브영 계속 1위 하고 그 2개 내놓은 거 매진됐거든요. 아예 품절돼 버렸어요 그게. 그리고 네이버 라이브 방송 수도 계속 그 전체 1위로 올라서고 이런 걸 보면서 아 한국에서는 확실히 지금 계속 QOQ로 치고 갈 것 같아요. 투자자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매 분기 치고 가는 모습이 한국에서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2분기인데 4분기하고 지금 분기 1분기까지. 치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본은 한 분기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먹힌 거 안 먹힌 거 차이는. 그래서 2분기 이상 봐야 되잖아. 그래서 그러면은 2분기 이상 봐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했을 때 민영이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계속 사고 있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QOQ 치고 가는 거예요. 전체 VT 전체를 보면은 한국이 성장하면서 QOQ 실적 전체는 계속 치고 간다고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투자자들이 알아차리고 아니면 일본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이제 정리를 할 시간까지가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일본 보고 왔던 투자자들은 다 나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리드샷 전체가 한국도 선장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실적 불안감이 있겠죠? 이건 불안감이거든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너 정말 QOQ로 성장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증권 그 보고서대로 될 확률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 그 4분기 실적 발표도 일본은 미달했거든요. 근데 이익이 우리 예상보다 살짝 더 나왔잖아요, 지금. 예상치보다. 심지어 1월 달에 가이던스를 올리고 그거만큼 낮다라는 거죠. 한번 올렸거든요, 1월 달에 가이던스를. 그러니까 한국에서 잘 된다라고 결론을 지으면 우리도 QOQ도 치고 VT가 리드샷이 치고 갈 수 있다라고 여기게 된 거죠. 왜 주가 안 올라요 했을 때 일단은 일본은 안 될 거예요. 계속 안 나올걸요. 지금 Q 메가와리 생산지 뭐 해도 뭐 잘해야 전 분기비 좀 플랫 안 빠지면 오히려 우리 되게 좋아요. 그냥 플랫만 치고 가라. 발목이랑 잡지 마라. 좀 이렇게. 그리고 한국은 이제 올리브영이나 이제 계속 들어가고 그러면은 좀 확정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실적을 봐야겠죠. 근데 우리가 QOQ 실적을 전체 리드샷이 치고 간다고 가정한 건데 만약에 1분기 실적 깠을 때 아니면 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맞다 하면 괜찮다 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2분기는 작년에 얘가 진짜 못해서 왜냐면 리드샷이 없었기 때문에 수백 프로 성장이 예상돼 있잖아요. 하지만 리드샷이 QOQ를 치고 가야 이게 가이던스가 돌아간다. 그렇지. 그러니까 작년은 리드샷이 없었으니까 엄청 의미 있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있고 없고니까. 그래서 아마 모든 투자자들이 QOQ로 어떻게 성장하나를 더 집중해서 볼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주가는 언제 움직여요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경험상 빠르면 작년 같은 경우가 좀 특이했었어요. 그 에코프로그램이 1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해갖고 2, 3, 4, 5월에 정점 주가까지 도달해 버렸거든요. 이게 되게 인기 있는 주식인 거죠. 모두가 올해 성장한다고 확신했을 때. 근데 우리는 화장품도 꽤 작년 말에 인기가 있었잖아. 맞아. 그래서 좀 빨리 돌아가지 않아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왜냐면 감사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 확신을 봐야 되니까. 근데 인기가 없으면 원래 인기가 없거나 원래 보통은 5월 달에 1분기 실적 발표 보고 움직여요. 5월 14일에 거의 다 나죠. 그러니까 작년에 화장품주들 뭐 예를 들면 코스메카 코리아 그 다음에 실리콘2 그것도 영진이가 차트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5월 달부터 움직인 이유가 5월 달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해서 그래요. 자, 4분기 실적이 났잖아요. 2024년도 4분기가 아니고 2023년도 4분기예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2024년도에 VT가 어떻게 될 게 궁금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2024 시즌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근데 3월 달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면, 예를 들어 뭐 q10도 계속 1등하고 뭐 행사 1등하고 일본도 문제없다, 한국 올리브영도 1등한다라고 하면은 2024년도도 잘 되겠구나라고 투자자들이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겠죠.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화장품 1차적으로 유행했을 때 신세계 인터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이미 한 분기 실적을 끝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면서 증권사들이 모두 알았어요. 신세계 인터 한 분기 실적을 1월 달 만에 끝냈다. 그러면은 2024년도 1분기는 1월 달에 끝낸 거니까 이게
2024년도에 실적에 대한 걱정이 없잖아요. 그럼 그래도 1, 2월 때부터 주가가 달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VT 같은 경우는 그래 2023년도 4분기는 잘했어. 근데 2024년도 1분기 Q10에서 작년보다 저조하네. 1번 플랫 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이거 올해는 어떻게 실적이 되는 거야 라고 확신보다는 물음표를 갖게 되는 지금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민혜가 말한 대로 진짜 1분기 잘 된다, 2024 시즌 진짜 잘 된다를 알 수 있는 거는 가장 늦게 아는 경우가 1분기 실적이 난 후, 그러니까 5월달 정도가 1분기 실적이 나면은 그때는 진짜 2024년도 1분기 실적이 나왔으니까 2024년 잘 되는구나 알 수 있겠지만 지금 3월달부터 VT가 달리기에는 이번에 그 일본에 대한 그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라는 게 된 거죠. 아마 초점이 계속 일본에 있으면 흔들릴 거예요, 주가가. 왜냐면은 그 일본 보고 들어온 투자자들은 빠져나갈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본을 보고 아니라 솔직히 일본 보고 우리 일본에서 리더샷이 먹힌 줄 알고 들어왔지만 있다 보니까 한국이 터진 거죠. 근데 사실은 일본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니라고 좀 생각해요, 거의. 아마 근데 맞다면은 얘가 새로운 전략으로 진입을 한다면 그래도 3월 달부터 그걸 시작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될지 모르죠. 이것도 결국에는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2분기 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기본적으로 그러면 아예 안 된 거라고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만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한국 무시하면 안 돼요. 한국도 터지면은 2, 3년 가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QOQ 증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회사 전체로 봤을 때 리드샷에 1분기가 증가를 해버린다면은 이건 분명히 투자들이 이제 투자를 시작할 건데 이 투자자들이 1분기를 확실히 증가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시기가 늦으면 5월달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 모습을 우리가 한국에서 아까 민혜가 말했던 코스메카라든가 아니면은 실리콘투 같이 5월달에 갑자기 딱 움직이는 게 그 전 1, 2, 3월달 내내 의심한 거예요. 너 올해 잘 돼? 잘 돼? 했다가 5월달 1분기 실적을 가니까 그때야 비로소 2024 시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제 투자를 시작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 QQ 역성은 안 되면 우리도 실적 보고 던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느끼기 한국에서 되게 분위기가 지금 괜찮거든요. 오령 세일 전에 그 2개 기획 세트가 매진이 돼버리고 지금 오령도 또 1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한국에선 먹혔을 확률이 크다. 먹혔다 하는 거는 이게 말했죠.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굴러가는 그런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어서 계속 잘 될 확률이 컸는데, 일본은 그 모멘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역시 없었어. 한 분기 만에 꺾여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이때 한 분기빨이었구나. 근데 한 분기 되고 두 분기 되고 하면 이게 굴러가는 속도가 붙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조금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일본은 역시 한 분기하고 다음 분기에 바로 안 나버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이거 오픈발이었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지금. 수딩 마스크 판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건 리드샷이지 수딩 마스크 돈도 안 돼요 그거. 그 매출이 일어난다고 이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리드샷이 이익률이 진짜 높거든요. 그래서 리드샷만 잘 되면 된다. 근데 한국에서 잘 돼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오히려 한국으로 가져왔다라고 결론을 드리고 싶네요. 일본에서 안 먹혔고 한국에서 먹힌 것 같다 이렇게. 한국의 힘으로 QOQ 추가하면 된다. 물론 안 먹히고 1분기 실적 가는데 안 나오면 튀어야겠죠. 근데 1분기 한국 실적 먹혀가지고 가면 PI 25, 3만원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근데 그 전까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일본이 안 먹힌 거기 때문에 매번 메가월이나 Q10 행사, Q10 메가월이나 라쿠텐이나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이제 작년에 일본 먹혔다고 생각하는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나갈 거예요. 지금 오늘도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저거 진심펀치거든요. 저거. 원래 진심으로 팔 때는 진심펀치라고 해요. 저번 주에 실적 나왔을 때도 애들 진심으로 파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왜 진심으로 팔지라고 했을 때 일본 보고 들어온 애들 다 나갔구나. 근데 우리가 안 나가고 우린 더 사들인 이유가 한국 되는 거 봤으니까 결국엔 QOQ 치고 갈 거다라고 이게 의견이 갈려버린 거예요. 쟤는 일본 안 치고 갈 거니까 QOQ 못 치고 간다라고, 우리는 한국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VT는 끝났죠. VT는 이제 정리를 하고. 자,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상황이. 우리나라는 원래 우리 가이던스가 돌아간다고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5월달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가이던스가 돌아가는 게 우리나라의 보통 스케줄이에요. 보통 스케줄. 근데 인기 있는 애들은, 우리가 왜 11월 말에서 1월 초에 투자하냐면 인기 있는 애들은 1월부터 달리기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작년에 에코프로 BM처럼. 그거를 우리는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먹을 수가 없냐?
증권사들만 알고 정보를 우리한테 안 주기 때문에 그래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를 통해서 그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사는 거죠. 미리 가서 한 다음에. 그래서 원래 그 내용이 5월달에 우리가 다 공개적이잖아 이렇게. 근데 미국은 그 CEO가 말을 하는 순간 공개적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표현하기에 가이던스가 돌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월, 2월에 이제 그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올해 어떻게 된다라고 가이던스를 딱 줘요. 그러면 미국 애들은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올려 이렇게 막 올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봐요. 지금 하나투자증권이 이제 VT 가이던스를 줬잖아요. 안 돌아가고 있어 이게. 그거 어떻게 믿어 이렇게. 그치. 믿어주지 않지. 왜냐면 실제로 5월달에 까봐야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아니면 이제 인기 있는 애들은 미국처럼 가는 애들도 있어요. 작년 에코프로비엠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먹으려고 12월 말에서 1월 초에 사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은 예전에 우리는 진짜 뭐 아프리카 TV나 FNF 막 건댔을 때 5월달 실적 보고 막 움직였잖아. 맞아. 그때 해도 늦지 않았지. 한국은 원래 그때 해도 늦지 않거든요. 충분히. 진짜 인기 있는 몇몇 애들 빼고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연초로 돌린 게 한국은 그 리포트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12월 예를 들면 APLD가 지금 클러스터가 4개 들어왔는데 4개 더 들어온다고 말을 했죠. 원래는 24개 들어올 건데.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가서 물어봐요. 너 지금 몇 개 들어왔어 이렇게. 4개 이러면. 그러면 12월 달에 발표 보고서가 한번 나요.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12월에 APLD 클러스터 4개밖에 못 들어왔음. 그래서 가이던스 조정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12월 말에 우리는 이미 계속 보고서를 받아보면서 버틸 수가 있거든요. 잘 되네 이렇게. 심지어 1월 달에도 이제 가이던스 했는데 맞췄잖아요. 지금 VT 가이던스. 물론 일본은 틀렸다고 벌써 1월 달에 그 가이던스 조정이 있었어요. 일본은 생각보다 안 먹혔고 한국이 잘 먹혔다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 며칠 전에 이제 실적 나오고 봤던 게 한국이 완전히 잘 된다 이렇게 된 거고,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미국이 돌아갔으면 APLD 24개 CEO가 할 거다라고 이렇게 질르잖아요. 11월 달에. 그러면 딱 벌써 12월 말에 딱 조사를 들어가요. 이렇게 증권사. 너 몇 개야 지금? 그치. 근데 4개밖에 못 들어왔어 이러면은. 그럼 이제 바로 거기서 4개 들어왔다라고 거기서 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CEO의 말을 증권사가 한번 검증해주고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1월 달에도 또 보고서가 나와요. 이렇게 계속 보고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미국에서 처음에 찾았던 게 증권사 보고서가 어딨지였어요. 증권사 보고서가 도대체 어딨지? 우리 스타일이 12월 말에서 1월 초에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증권사 보고서를 줘야 우리가 올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텐데 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미국 CEO들이 그 허풍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르고 우리가 이거 된통 당한 거예요 지금. 그 APLD랑 LUSH 럭스 당한 게 CEO 이 새끼들이 거짓말을 엄청 해대요. 우리나라 이제 그럼 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너 진짜 해? 럭서 그 로얄톤 그거 되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CEO가 지른 대로 그냥 애널리스트 받아줬거든요. 그래 너 올해 이거 하겠다고? 그럼 야후 가이던스에 그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한국 스타일로 접근했을 때 오류가 있었거든요. APLD랑 럭서가 아니라.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개선을 해갖고 그러면 우리도 미국 스타일에 맞춰갖고 보고 움직이자라고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플로빈 F부터 시도한 거예요. F부터.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가 그럼 계속 신고가 치고 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하니까 되는데 그러면은 완전히 이렇게 바꿔볼까 해갖고 그 APLD 같은 경우도 이제 소수 물량 빼고는 이제 그 TDW 타이드 워터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물론 애플로빈 더 사주고, 왜냐면은 살짝 시도했는데 이게 먹히는 거 보니까 이제 타이드 워터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야후의 영진이가 여기 보고서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퍼가 35거든요. 타이드 워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드 워터 퍼가 35예요. 작년 퍼 35에 끝났어요. 퍼 35인데 올해 예상치가 거의 2배 이상 증가가 예상돼 있죠. 그러면 하지만 얘는 이 에버리지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작년 내내 실적 미달을 했기 때문에 맞아. 그 합의치를 보면 안 되고, 그때 또 로우보다는 잘해요. 그러니까 로우보다는 잘하고 에버리지는 못한다. 요 사이에 우리가 가이던스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2배 이상 된다 여기서. 그리고 얘가 이제 얘가 CEO가 이제 그 실적을 말하면서 올해도 가이던스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 급등했죠 지금. 그리고 또 한 게 얘는 매분기 자사주 매입을 해요. 돈을 벌었으니까 주주한테 돌려줘야겠다. 그래서 저번 4분기는 300만 달러인가? 그리고 지금 한 400만 달러 정도 이제 자사주 매입을 또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기마다에는 한 1%씩 자사주 매입을 한다. 돈을 잘 버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거 2배 정도 남고 가이던스대로 됐고, 미국은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올해 예상치를 주면 돌아가요 이게.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건 합의치대로 주가가 움직여서 상승하는 그쪽으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앱이나 지금 누도 가고 있죠. 누, 앱, 그 다음에 어플로빈이죠. 그 다음에 TDW 요도 이렇게 움직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수 시점도 완전 다르죠. 예전에는 연말 연초에 딱 샀다면 지금 TDW는 실적 발표 하루 전에 한 4분의 1 들어가고 실적 발표 후에 마무리 지었거든요. 앱도 똑같아요. 앱도 원래는 앱은 일본 여행 중이어서 그 전에 못 샀는데 같은 작전이지. 같은 작전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방법을 바꾼 거죠. 그럼 이제 미국은 아마 이제 3, 4, 5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격언이 있죠. 주식형 5월에 팔아라. 그러니까 미국은 1분기 실적을 보면서 거의 매도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올해 적정주가 다 왔네 이렇게. 근데 한국은 5월에 시작한다는 거죠. 대부분은. 요거 가장 큰 차이점과, 또 우리나라는 이제 APLD 거짓말한 거 애널리스트들이 가서 막 뒤져보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보고 움직이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게 바뀐 거죠. 자, 근데 CLH, 셀시어스 같은 경우 우리가 왜 안 했냐면 실적 잘 났어요. 잘 났는데 하이로 예상해서 얘는 퍼 70이거든요. 퍼 70에 했을 때 우리가 수익 기대치가 얼마 안 남았잖아. 맞아. 그러니까 셀시어스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고 야후 가이던스가 이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가이던스를 했을 때 한 87달러 정도가 이제 2024년도 시즌의 예상 주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가 30%인가 20% 급등했죠. 실적 발표한 날.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 한 10% 정도 수익밖에 안 남았고요. 그 다음에 실적 발표하기 급등 전에 따져도 한 30%에서 35% 사이밖에 기대 수익이 안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급등은 했지만 2024년도 내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30%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타이더턴은 아까 민희가 말한 대로 그 노멀과 낮은 컨센서스 사이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 112%에서 145%, 15%가 급등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수익이 남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타이더워터는 최소 112에서 노멀로 갔을 때 145, 뭐 이 정도 수익인 거랑, 지금 셀시어스는 10% 남은 거랑 했을 때 셀시어스가 지금 10% 수익을 우리가 2024년도로 전부 보내기에는 너무 기회비용이 작다라고 판단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진짜 좀 그래도 3달러 이상 나야 되지 않아? 우리가 있으려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살짝 사본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안 났죠. 그리고 왜 주가가 올라왔어 했을 때 TDW랑 약간 셀시어스랑 달라요. 그러니까 TDW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서 진짜 막 올해 먹자 하면서 투자자들이 환호하면서 이제 달린 거고, 셀시어스 같은 경우는 얘가 그 공매도를 엄청 쳐놓은 거예요. 쇼스키즈 나온 거거든요 이게. 왜 쇼스키즈가 나왔냐면 1, 2, 3하고 4분기 꺾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대부분 이게 QOQ가 꺾이면 투자자들이 터졌냐라고 말을 해요. 특히 셀시어스 같은 고성장주에서는 QOQ가 꺾였다는 게 아까 말한 피크 성장의 막바지냐라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성장주의 피크는 낭떠러지다. 죽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셀시어스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하고 여기 TDW랑 앱에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APP 같은 경우도 퍼가 얘 40짜리거든요. 그러면 100달러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60-70% 남은 거예요. 요거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실제적으로 지금 얘들이 주가 계속, 미국 아마 3, 4월 주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 가이던스가 가동되고 있다, 작동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목표치까지 가자. 그러니까 거예요. 24년도에 대한 그런 실적이 합의가 되니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모두 알잖아. 우리 타이더워터 최소 100% 이상 할 거 알잖아. 같이 사자.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전에 말했던 VT는 갈려버린 거죠.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이제 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VT는 지금 일본 안 됐으니까 나올래? 라는 사람이랑, 아니야, 우리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QOQ 성장할 거야 라는 남은 거랑 이제 갈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이제 나오는 애들 나오고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이제 움직이는 게 실적을 알 수 있는 5월달이다 라는 거고, 근데 미국 이제 타이더워터나 이런
애플로빈, APP라든가 아니면 누 같은 친구들은 우리 다 알잖아. 경영진 말 맞고 가이던스 맞고 우리 확인했잖아. 가자라고 해서 주가가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너는 뭐 4분기 실적 보고 경영진 1분기 가이던스 보고 움직이냐라고 하는데 미국은 빠르고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은 보지 않고 믿는다. 근데 우리는 완전히 1분기까지 보고만 믿는다. 약간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제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그 럭스나 APLD 같이 그런 큰 실수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완전 보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예상하고 움직였을 때 그 한국은 계속 우리한테 한 달마다 한두 달마다 그걸 주거든요. 증거사들이 어떻게 됐는지 진행 상황을. 근데 얘는 그 솔직히 APLD가 그 클러스터가 잘 들어오면 나는 올라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핫하잖아요. 이렇게 AI 서버가 난리지. 없어서 난리예요 이거 SMCI도 그렇고 이번에 델도 AI 그 서버 팔아가지고서는 주가 30% 올랐죠 지금. 난리인데 클러스터 4개 24개 들어오는데 4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게. 심지어 나 그 4개가 2월달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도 모르겠어. 8개가 됐는지 10개가 됐는지도 모르겠어. 왜냐면은 들어왔으면 들어왔다라고 좀 공시를 좀 띄워주면 안 되나? 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우리가 저거를 언제 알 수 있냐? 4월달 실적 발표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PLD를 4월달 실적 발표에 만약에 들어왔어요. 근데 정전 나갔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란 말이죠. 근데 뭐 엄청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실적 발표 때가 이제 8월이거든요. 8월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말했잖아요. 지금 요 물결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물결을. 그러니까 합의치를 돌아가는 걸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판단하기에 시점상으로 APLD 같은 경우는 4월에 돌아갈 리는 없고 아마 8월 달이 진짜 빨라야 8월 달에 돌아갈 거예요. 8월 달에. 근데 얘가 물론 이 클러스터가 들어온다는 가정하에요. 제대로 된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근데 진짜 빨라야 8월이고 늦으면 11월에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APLD는 한 달 만에 3배, 4배 올라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실적만 놔주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뉴스에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건 뉴스에 움직이는 거 있잖아. 뭐 클러스터가 뭐 예를 들어 뭐 20몇 개 가동됐다 뭐 아니면 우리 옛날에 12월 달에도 공장이 그 서버가 준공됐다라는 뉴스에도 반응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실적과 관련된 그러니까 실적 우려를 털어버릴 만한 뉴스가 나오면은 왜냐면 AI가 핫한 거는 지금 미국에서 너무 좀 그만큼 큰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서버만 들어오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버가 들어와서 정전이나 사고 없이 정확한 물량이 제대로 가동이 된다라는 뉴스에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게 올해 경영 자체가 그런 서버의 정상적인 가동을 거의 6월달이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우리 6월달 전까지는 재정비할 거야. 6월달 이후에는 서버 최소한 10개 이상 들여와서 클러스터 10개 이상 들여와서 운행을 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그럼 APLD는 오케이 니 말 6월달까지 기다려줄게. 대신에 우리 6월달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타이드워터라든가 누, APP 그 다음에 한국에서 VT 같은 거로 연 전반을 이제 알차게 보내고 연 후반은 APLD가 잘 되는 거 보면서 또 연 후반도 이제 이모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PLD 같은 경우는 진짜 그 클러스터만 들어오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잃을 확률은 없지만 여기서 넉 놓고 있어야 되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우리 돈을 일시키고 싶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VT랑 그 APLD였어요. APLD 물량을 소량 남겨놓고 TDW랑 APP를 사준 거죠. 왜냐면 지금 얘 열일하고 있거든요. 주가 열일하고 있잖아 지금. 그치. 열일할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 일할 때 먹어야지 물결을 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물결 서핑이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물결 타고 가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아마 예를 들면 럭서반 우리가 나왔는데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그 거짓말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럭서반이 근데 3월 얘는 말에 실적 발표를 해요. 그 원래대로라면. 그럼 3월 말에 실적이 뜨면 이제 반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그때도 근데 조금 힘들어. 왜냐면 제가 거짓말을 그때 너무 심하게 쳐놔가지고 될까? 아마 1분기 실적 보고 움직일 확률이 커요.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진짜 보고 진짜 예절대로 됐네. 근데 얘는 거짓말을 그러니까 그 CEO가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됐어요 그거. 이거는 소송도 실제로 지금 소송 당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게 실적을 누가 널 말을 믿겠어. 지금 왜냐면은 얘가 4분기 보고 CEO 말 믿고 애들이 다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그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 못 버티는 거거든요. 네 가이더스 어떻게 믿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아마 얘는 내 생각에 진짜 만약에 얘 말대로 다 된다면 5월달에 실적 보고 움직일 수 있다. 실적 보고 움직이는데 와 그래도 불안불안하죠. 저 CEO가 너무 대차게 거짓말해가지고 그래서 못 버틴 거예요 우리가. 저 AP 같은 경우 버틸 수도 있는데 APLD 같은 경우 근데 한 빨라야 진짜 빠르면 오히려 4월 진짜 빠르면 그 클러스터 8개 들어왔다 아니 그 이상으로 들어왔다라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그거를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되게 받아들여 줬을 때 4월. 근데 8월도 빠른 게 긍정적인 소식 들리고 숫자까지 봤을 때가 8월. 이게 이익으로 찍혔을 때요. 빨리 찍히는 경우. 그래서 만약 이게 찍힌 경우 우리도 또 접근하겠죠. 이게 찍혔으면 접근해야죠. 하여튼 그래서 약간 좀 미국엔 이 오류들을 우리가 한국식으로 했던 습관들을 좀 고쳐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앱이나 TDW나 누는 근데 안전하죠. 누는 안전해요. 한 $16 부근까지 갈 것 같은데 일단 그거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심지어 제도 올라고 있어요. 인터도 15가 같더라고. 실적 잘 나니까 확실히 실적이 잘난 애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터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때문에 우리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누로 옮긴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브라질 핀테크 회사이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가장 중요했던 건 그 올라가는 시점이 미국과 한국은 다르다. 근데 미국은 이미 시작해갖고 랠리를 줘서 5월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5월 실적 발표 후. 근데 빠르면은 진짜 인기 있는 애들은 1월.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1월 달에 2024년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실마리가 크게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2024년도 시즌이라는 겁니다. 2023년도 시즌 잘 나와봤자 어차피 그 끝난 시즌이고 전 시즌 우승팀은 전 시즌 우승팀이고 박수 쳐주고 보낸 거고 이제 2024년도에 대한 소식이 중요하다. 근데 계속 말하지만 아직도 나는 VT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 하나 보고서대로만 나와도 올라간다. 맞아. 그냥 하나 투자증권 보고서로만 나와도 올해 2배거든요. 이익 증가가. 근데 지금 그 일본 보고 들어온 애들이 발작해서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결국에 이익 2배 증가하면 주가 안 올라가고 못 빼기거든요. 너 이익 2배 증가하는 회사를 안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안 살 수가 있을까? 이익 2배 증가하는 회사인데. 근데 지금 이 일본 우려로 그 일본 투자자들이 지금 막 소리치면서 나가는 건데 뭐 이 친구들은 뭐 일본 보고 들어왔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익 전체 증가를 봤을 때는 VT가 올해 아직도 2배 이상 이익 성장이 잡혀 있으니까 뭐 얘네들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늦어도 1분기 실적이 5월 달에 나와서 이익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면은 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이 너무 크게 역성장하거나 그렇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쇼크적으로 뭐 반토막 나거나 그렇지만 않으면 왜 한국이 정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우려로 가해져가지고 빨라야 3월 달에 움직이지 않을까 했는데 잘하면 5월 달 실적 보고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2달 미뤄진 거죠. 그 3월도 아마 사업 보고서 나고 나서 움직일 거예요. 그럼 3월 중하순인데 사실 중하순이 막 급등했다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경험상 중하순부터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렇게 월봉이 조금씩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월봉, 4월 월봉, 5월 확 요걸 기대했었는데 지금 잘하면 5월 요 실적 시즌에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우려가 지금 많이 가해지고 있어가지고 실적 까봐야겠죠. 계속 실적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겠어요. 사실 일본도 플랜만 하면 한국은 성장하면은 큐큐 그냥 성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가 이게 실적이 진짜 까졌는데 우려를 할 수 있어? 이거 우려 못 하거든요. 그럼 이제 달리는 시간만 남았다 이렇게. 거기까지 가는 게 좀 고통스러워 항상 투자에서. 뭐 오늘 진짜 이쯤 해볼까요? 좀 길었는데 우려가 많이 나와서 우리도 좀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실적 잘 기다려보고 결국 QOQ 성장 사면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그 소식까지 기다려봅시다. 아니면 뭐 좀 획기적인 2024년도 시즌에 대한 실마리가 있는 소식이 있다면은 그 전에도 움직일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볼까요?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그래서 만나요.